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아니나 다를까 역시 많은 호도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는 9억 이하의 아파트가 뜰 것이라는 이야기와 반대로 현금 부자들이 고가주택을 줍줍한다고 하는 이야기 등 어이없는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책이 발표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게 생기니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막으려 논리도 개념도 없는 의견들로 부랴부랴 호도하느라 바쁜 언론 기사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선 고가주택 위주로 규제를 받게 된 계기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간 재건축, 신축 등의 9억 초과주택의 매매 비중은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서울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이렇게 고가주택의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울의 9억 초과주택의 비중은 현재 35%가 넘을 정도로 급격한 거품이 쌓이게 되죠.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고가주택 거래의 대부분은 임대수익이 아닌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성 거래가 많았고, 그를 위해 담합 및 불법 편법 대출 등으로 시세를 교란하며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비정상적인 거품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해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나, 반대로 이제 고가주택이 많아졌으니 고가주택 기준을 9억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소리나 짓거리고 있었는데요. 고가주택의 기준을 높여 이들에 대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거품이 쌓이기를 바란 거죠. 근데 물량이 많아졌다고 기준을 바꿔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자산 5분위별 자산표를 보면 5분위의 중위값, 즉 상위 10%의 자산은 약 9억 2천만 원, 순자산은 7억 8천만 원이니 아무리 상위 10%라도 대출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금액의 주택임에도 고가 기준을 변경하라는 기사를 쓰는 건 기레기들의 전형적인 논리 부족에 엉뚱한 자료로 합리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들이 원하는 대로 고가주택 기준이 변경되긴 했네요. 공시가격 9억에서 시가 9억 원으로. 결국 이런 개같은 호도로 인해 지금도 신축, 재건축 등 다시 고가주택을 필두로 상승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규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고, 9억 이상 주택의 LTV는 20%, 15억 이상 주택의 LTV는 0%로 제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함께 종부세율을 높이는 등의 정책이 시행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제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뜰 것이라고 하네요. 특히 건설사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언론들이나 기존부터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기사들만 내보내는 이익에 눈이 먼 언론들이 줄을 이룹니다. 한 중간쯤만 흥하는 모 건설이 제1주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설사 편을 들며 말도 안 되는 호도기사들을 쏟아내는 개놈들 경제에서는 벌써 두 개의 같은 맥락의 기사를 냅니다. 9억 이하 매물에 눈이 쏠리며 풍선 효과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9억 이하 아파트에 매수가 쏠리며 9억에 근접했던 매물들이 상한선인 9억까지 올라 키 맞추기를 한다는 등 말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9억 이하 아파트의 시세가 9억에 인접하게 올라간다고 치면 과연 그 가격에 거래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8억짜리 아파트가 이들의 말대로 8억 8천까지 올랐다고 치면 이를 매수한 사람은 팔 수가 없습니다. 2천만 올라도 고가주택이 돼버리면서 매수 수요가 급감할 테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투기꾼들이라도 대출받아서 5억이 넘는 금액을 쓰거나 아니면 서울 평균인 60% 수준으로 전세를 잘 맞춰서 3억 5천이 넘는 금액을 쓰는 등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만 가뜩이나 오를 가능성도 적어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2천도 안 되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람들이 살까요? 반대로 실수요들 역시 9억 이하 아파트들도 보유세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호도되며 오른 가격까지 덧붙여서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실수요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걸 기사라고 올리는 기자들은 참 뇌가 젊은 것 같네요. 마치 주름 하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또 다른 언론의 한 기사에서는 9억 이하 주택들이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사 내용에서는 9억 원 미만의 주택이 많은 노도강, 금강구, 영등포 등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정도의 표현만 있죠. 그리고 덧붙여 점차 수십억짜리 고가 아파트일수록 세금이 무거워질 것과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의 말을 볼까요? 한 유명 플랫폼의 랩장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과 집값이 하락해 공시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고,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보유세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서 증여 등으로 버티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거나 세후 부담 한계치를 넘어서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 했죠. 어딜 봐서 반사이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목을 저렇게 만들어 제목만 보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제목을 저렇게 해놨지만 실제 내용은 반대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지능적으로 엿먹이는 안티일 수도 있는 재밌는 기사였네요. 반대로 초고가 아파트를 무주택 현금 부자들이 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남 주택의 70% 이상이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이니 현금 부자들만 신났다는 기사인데요. 그렇게 현금 부자들이 신나서 강남 부동산의 매수 문의가 뚝 끊겼나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런 개소리하는 기사만 보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증가로 고가 주택의 보유세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럼 이전보다 매수 심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현금 부자들이라는 건 그만큼 시장을 잘 읽고 지금 시기를 판단해 자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모았을 만큼 경제관념이 있다는 소리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이 더 증가하고 여력 부족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가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지금 비싸게 사서 비싼 보유세 열심히 내다가 싸게 팔아야지 할까요? 현금 부자들일수록 오히려 최대한 자기 자본을 덜 쓰면서 최대한의 수익률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산을 처분할 때보다 더 오른 가격으로 지금 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기자가 현금 부자가 돼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나 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투자증권 등에서는 리츠 등의 간접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리츠로 어떻게 돈 벌게? 리츠는 월세 등의 임대료와 건물 가치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데요. 하지만 현재 주택의 경우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할 것 없이 모두 월세 가격 지수가 꾸준히 감소 중이며 상가 역시 마찬가지일 뿐더러 공실 문제까지 심각하죠. 그럼 시세 차익은 올릴 수 있을까요? 우선 9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대출 규제 및 공시가격 증가, 보유세율 증가 등으로 가격이 오를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 9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를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지금 간접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요. 직접 투기해서 많이 손해보지 말고 간접으로 조금씩 손해만 보라는 뜻인데, 이런 멘트가 도대체 어떤 뇌구조에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투자나 증권회사 등이야 당연히 자기네들 회사로 자금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언론 역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든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니 둘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져서 나온 것일 뿐이죠.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한 대표 공중파 방송에서 실제 뉴스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15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허점이라고 하며,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은 금지 대상에서 빠지니 갭 투기에 악용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의 예시로 16억짜리 아파트에 10억 전세가 끼어있는 매물을 산 뒤 전세 반환 시 반환 대출로 5억 원을 받아 11억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전세 만기가 다가온 주택들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하죠. 자, 우선 상식적으로 전세입자가 나가서 반환 대출로 받는 금액이 기존에 받던 주택 담보대출보다 큰가요? 예시로 나온 서울 전세가율보다 높은 전세 금액인 10억을 맞춘다고 해도 주택을 매수하는데 필요자금은 11억. 하지만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필요자금 9억 6천이면 가능했죠. 편법을 쓰더라도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었는데 수요가 더 몰린다고요? 게다가 전세 반환 대출을 이용하려면 전세입자가 빠져야 하는데 이게 무슨 갭투기죠? 전세를 끼고 적은 자금으로 매수 및 유지를 하는 것이 갭투기인데 말 뜻도 모르고 썼거나 고가주택의 갭투기를 유도하려고 쓴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전세 만료 직전 아파트들이 뜬다고 하는데, 만료가 안 되면 필요자금 6억, 만료되고 나면 필요자금 11억이니
투기로 사려면 당연히 만료기간이 많이 남은 게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되도 않는 논리로 말하고 있네요. 전국으로 방송되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호도하는 걸 보면 정말 이번 정책으로 호도할 거리가 거의 없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 대출에 대해서도 지금은 바로 규제가 들어간 상황이니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일 대책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할 때에는 똘똘한 한 채로 호도했고, 그리고 9.13 대책 때 대출 규제로 하락세가 나오자 매일같이 바닥론으로 호도했죠. 이렇게 매번 강력한 규제가 나올 때마다 많은 호도 기사들도 따라서 나왔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나름 논리적인 궤변으로 매수 심리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들로 호도를 한다던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만 가지고 반사이익으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 등 되도 않는 비약을 하고 있을 뿐이죠. 이번에 종부세율 강화는 고가주택에만 들어갔나요? 9억 미만의 주택들도 상대적으로 덜 규제만 받을 뿐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여기가 오른다는 되도 않는 소리들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화된 규제로 이전보다 상투 잡는 것이 더 위험해진 상황인데 얼마 전처럼 이에 속아서 30세대를 비롯한 실수요들이 상투를 잡을까봐 걱정되네요. 이런 빈약한 논리의 호도들은 마지막까지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막으려고 하는 것일 뿐 이에 넘어가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 넘어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